경기도 광주. 이곳에는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G2파워가 있다. 2010년 창업한 이래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중견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G2파워의 김영일 대표를 만나보자. G2파워는 이제 변압기 또는 개폐기 차단기, 케이블 헤드 뭐 이런 등등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라고 하는데, 그 전력 설비의 상태 감시 진단하는 그런 그 센서와 장치, 그다음에 그 배전반, 태양광 인버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돼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그것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그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G2파워의 주력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스위치 기어 및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장치,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다. 회사 설립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서며 그 길을 묵묵히 이끌어온 김영일 대표.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 대림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그 업체의 기술 자문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배전반 제조 업체인데, 교수로 있으면서 기술 개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허 등록도 시켜주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산학협력한 것이 좀 성에 안 차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당시도 이제 창업 분위기가 막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창업을 권유를 했고, 늦은 나이지만 어쨌든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 한 60세에 이제 겸직을 하면서 그 G2파워를 이제 창업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60세 늦깎이 시니어 창업이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로 끊임없이 도전했던 김영일 대표. 그래서 이 음을 이제 붐 방전이 있는지 또는 코로나 방전인지 이게 배경 작업인지를 실제로 귀로 들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외국의 이제 이런 설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신기술을 적용한 조달 우수 제품을 개발해 10여 개 업체로부터 개발 용역 및 신기술 제품을 공급하며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매출 또한 안전 궤도에 올려놨다. 그 이후 제2의 도약 시기를 맞으며 더욱 성장했다는 G2파워. 그 연구 개발 인원도 좀 충원을 했고, 그래서 4년 동안은 충실하게 개발 용역을 위주로 좀 했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좀 매출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4년 동안은 한 2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고착화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템이 이제 배전반, 뭐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화 시켜서 좀 매출 구조가 상당히 점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현재 200억 매출을 바라보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의 상품화를 통해 쉼없이 달려왔다는 김영일 대표. 그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 환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회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거창한 얘기 같지만 상부상조하는 거죠. 공정한 룰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저희도 배전반 업계지만 같은 배전반 업계에 기술을 제공해줘서 그 경쟁업체가 신기술 제품이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공전, 공영, 상부, 상조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은 업체들에게도 기술 제공도 해주고 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나눔과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가 정신으로 오늘의 G2파워를 일구어낸 김영일 대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도전하고 비상하는 그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금방 방송을 통해서 소개받은 G2파워의 김용일 대표입니다. 오늘의 그 제목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창업에 대한 사명, 에베네셀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현재 상태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를 좀 살펴보시면, 제가 IMF 위기, 그러니까 1997년도에 이제 IMF가 왔는데, 그때 이제 이게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공공기관들을 많이 짓고 활성화 대책들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그 기술 자문을 해줬던 업체는 바로 이 IMF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매출이 순간적으로 점프하는 이제 그런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된 그런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치 기어를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뭐 몇십억밖에 안 됐었어요. IMF 당시에는. 그런데 한 9년, 8년, 9년 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로 그냥 점프를 확 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 A 회사에 주로 이제 산학협력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한 20여 개 특허 출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또는 그걸 상품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그 신기술 인증, 이런 것들을 거의 반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회사를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그 IMF 위기 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기술 자문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고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에, 기술 자문 10년 동안에 뭘 느꼈냐면, 영업 노하우를 습득을 했습니다. 제가 요 배전반 스위치 기어의 영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노하우를 나름대로 습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틈새 시장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노하우도 좀 캐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장 분석이라든지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그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갈 것인지, 또 상품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기술 자문을 10년 해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이게 그냥 기술 자문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창업에 대한 바로 자산이 되는 이제 그런 그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60세 늦은 나이에 이제 창업을 했고, 자본금 2억에 그 5명 지인으로부터 이제 CEO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2014년 동안에 4년 동안 주로 지금 이제 경쟁 업체가 돼 있는 그런 배전반 업체로부터 그 기술 용역을 받아서 그 신기술을 많이 이제 개발 용역을 해줬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시드 머니가 이제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 전수를 받은 배전반 업체들이 굉장히 미약했는데, 그 기술 전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 매출이 200억씩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업체를 보면 나름대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좀 그 유대 관계를 맺고 가면서 경쟁 업체이면서도 동종업계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배전반 스위치 기업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배전반이나 태양광 인버터, 이런 태양광 발전 장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사회에 좀 기여하는 이제 그런 그 제품을 지금 그 생산하고 또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란 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뭐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저는 기업가인가 사업가인가 요거를 좀 판단을 참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초창기 창업 초기에는
기업가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가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 10년 이제 10년 차 이제 10년 차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지금은 저런 기업가 정신으로 가지고 갔다가는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그 사업가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영업이익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또 매출도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모하게 모험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이건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업가와 사업가의 중간 레벨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그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게임 메이커를 해야 되겠다. 제가 게임 메이커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팀을 만드는데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혼자가 스타가 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 공동으로 직원들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그 해야 할 그런 임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 회사 사원은 감사, 열정, 초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사원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요. 제 자신은 항상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걸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내년인 또 후년에는 이제 이걸 좀 비상장 주식을 좀 코넥스에 좀 상장해서 여러 우리 사주라든지 직원분들에게 또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그 나눔 경영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기술 융복합 배전반 태양광 뭐 이런 여러 그 시스템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IoT, AR, VR, 그다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제품을 굉장히 상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굉장히 그 좀 뛰어난 제품으로 좀 그 자리매김하는 그런 그 경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